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계수학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EBS 올림포스 104페이지 1등급 고난도 문항, 자, 네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좌표주기에 5개 점이 있답니다. 서로 수직이랍니다. 이것들이 다. 자, 그 상황에서 자, AO 값, 자, 이 길이하고 선택을 할까요? 자, AO 이 길이하고 OC하고 EA 표시해볼까요? 요 길이, 그 다음 OC 이 길이, 마지막 EA 이 길이가 되겠네요. 자, 요 길이 3개가 이 순대로 등차수를 이룬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구하는 건 BC의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를 구해달랍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요 3개가 등차 이루니까 보나마나 이걸 가지고 이제 등차 중앙을 사용해서 자, 문제를 풀라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자를 잡아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출발을 당연히 A점 좌표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A점의 좌표를 처음에 문자로 가장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A, 빵으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야 A가 양수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잡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저희는 처음에 출발하는 요놈의 기울기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울기도 문자가 들어갈 겁니다. 약간 본능적으로 문자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되게 좀 겁이 납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자를 2개를 잡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뒤에 풀이에는 그렇게 풀려져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알고 넘어갈 사실은 이 도형이 이대로 등차 이룬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도형을 확대해서 그린 이 길이와 그 다음 이 길이가 등차 이룬다는 사실은 이 그림을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어차피 동일한 비율로 확대가 되어 있거나 동일한 비율로 축소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율 자체가 이 길이와 이 길이 세 길이가 등차를 이룬다는 사실에는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머리를 쓸 수 있냐면 이 그림을 적당하게 확대하거나 적당하게 축소하게 되면 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나요? 즉 이 A점의 좌표를 이렇게 두고 출발을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 이거를 확대했다 하더라도 기울기 달라집니까? 당연히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답은 달라지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점의 좌표를 처음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이렇게 문자로 두기보다는 숫자로 두고 푸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깔끔하지요. 그럼 볼까요, 학생들? 자, 이제 문자를 저는 뭐만 두면니까 얘만 문자로 두면 되죠. 이 그래프 기울기, 요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를 그냥 기만 적읍시다. m이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기울기 의미가 뭡니까, 학생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의 정의죠. 맞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1이었죠. 근데 기울기가 m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y 증가량은 이 길이 얼마가 됩니까? m이 되겠죠. m. 당연히 그럼 b점의 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0,m이 되겠네요. 이렇게 출발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자, 이거하고 수직이랍니다. 이 기울기가. 그럼 당연히 BC의 기울기,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m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기울기는 다시 뭐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그러니까 x 증가량은 OC 이 길이분의 m을 했더니 길이 비율입니다. 뭐가 나왔다? m분의 1이 나왔다. 마이너스 날려버립시다, 우리. 자, 그냥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의 비율이 당연히 기울기의 절대값이 될 거니까요. 결론 OC의 기울기는 OC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m제곱이 되죠. 맞나요?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m제곱이 된다. 즉 실제 기울기는 이제 m제곱분의 m이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원리로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CD의 기울기, 요놈 기울기 다시 얼마입니까? m이죠. 수직이니까. 또 기울기는 뭐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이 길이가 m제곱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
m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야 m제곱분의 m세제곱에 m이 나올 거니까요. 자, 같은 관점으로 마지막 이 길이 보이죠? 학생들 이 길이 요거 얘의 기울기는 당연히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m분의 1일 거고요. 같은 관점으로 1이고 m이고 m제곱 m세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2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 길이는 당연히 m 4제곱이 되겠네요. 자, 기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A5 길이 얼마입니까? 1이죠. 1. 5C 길이 얼마입니까? m제곱이네요. 마지막 2A 길이 이 길입니까? m 4제곱 마이너스 1이죠. m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요. 자, 이 순서로 등차 이룬답니다. 그럼 간단한 등차 중앙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가운데 거 2배는 뭐랑 같습니까? 양사배랑 같습니다. 다음은 얼마입니까? m 4제곱이 되겠죠. m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버리면 아하, m제곱은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된다. 아주 간단하게 풀리죠. 그러니까 m값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거고요. 애초에 이 기울기는 양수일 거니까 이 기울기는 양수만 적읍시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구하는 답 뭐 구하라고 시켰습니까? BC의 기울기입니다. BC의 기울기죠. 그럼 마이너스 m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자, 유리와 통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저희가 원하는 답이겠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딥니까 학생 여러분? 여기죠. 지금 이 부분. 애초에 처음 A 출발 좌표를 이렇게 숫자를 두고 풀더라도 풀이가 똑같다는 사실, 이 사실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n개 오리진 항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처음 4개 항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A1부터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4개 더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46이랍니다. 물론 요 4개의 수들을 각각을 A1과 D를 통해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개 항이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근데 154랍니다. 물론 이것들을 이제 첫 번째 항 A1과 공차 D로 적은 다음에 연방을 통해서 A1과 D를 구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제 생각해 볼까요? 등차합 공식, 요놈의 유도 과정을 떠올려 봅시다. 그럼 등차합 공식의 유도 과정을 떠오르면 어떤 방식으로 나갔냐면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A1 더하기 A2 쭉 더해서 이제 AN까지 적었고요. 이 식을 반대로 적었죠. 기억나나요? AN 더하기 AN만 쭉 더해서 더하기 A1까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로셈으로 더하게 되면 전부 다 값이 다 동일하다. 맞나요? 이렇게 유도를 했죠. 이 원리를 그대로 떠올려 봅시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4개를 순서를 반대로 적게 되면 AN을 여기다 적읍시다. 더하기 A의 N-1 더하기 AN-2 더하기 AN-3번째까지 됐다. 얼마가 됐다? 154가 됐다고 적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식들을 세로셈으로 더하게 되면 첫 번째 이거 2개 더한 게 얼마입니까? A의 1 더하기 AN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식 A2는 A1에다가 D만큼 더한 겁니다. 맞나요? AN-n보다 D만큼 뺀 겁니다. 그럼 D 더해졌고 D 뺐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그 다음 거 2개 이 식을 더하더라도 얘랑 같겠죠. 같은 의미로 다 같습니다. 자, 등차합 공식의 유도 과정만 떠올려보면 다 동일하다는 사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네요. 이게 얼마다 더했더니 200이 됐습니다. 그럼 거의 설계가 끝났네요. 이제 A1에다가 AN까지 더하면 얼마입니까? 50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구하고자는 다로 넘어가 보면 A1부터 AN까지 등차 소요를 합입니다. 선생님이 등차합 공식을 쓰는 반드시 2분의 항수 몇 개입니까? n개 가로의 첫 번째 항 A1 더하기 마지막 항 AN 이 공식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가르쳤죠. 이렇게 적어봅시다. 이게 얼마입니까? 250이랍니다. 끝났네요. A1 더하기 AN 얼마입니까? 50입니다. 그대로 대입합시다. 이 자리에다 대입만 해버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50이 될 거니까요. 약분하면 얘는 얼마입니까? 50이 되고 아하 넘어가면 n은 얼마라는 얘기가 5지요. 정정 250을 50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5가 되고요. 또 그럼 얼마입니까? 10이 원하는 답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네요.
즉 이 문제에서는 A1과 D로 관해서 풀어서 적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학생 여러분, 수열 문제를 풀 때는 이와 같이 좀 생각을 자유롭게 갖고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왠지 느낌이 들지 않나요? 46에다가 보고 있습니다. 더하면 200이죠. 좀 간단한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차관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그대로 세로로 더하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문제 간단히 풀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넓이가 16이랍니다. 정사각형 길이가 4, 4란 얘기죠. 자, 1대3으로 내분했다 합니다. 당연히 이 길이 얼마입니까? 3이 될 거고 이 길이 1이 되겠네요. 이 길이 2이고 이 길이 3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색깔이 안 나왔으니까 칠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고요. 자, 남아있는 부분을 날려버렸답니다. 이거 날려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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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렸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6번 반복했답니다. 남아있는 정사각형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학생 여러분? 이렇게 날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정사각형들이 나옵니다. 모조리다. 그럼 모든 정사각형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닮았다고 볼 수 있죠. 맞나요? 여기 그려져 있는 모든 정사각형은 다 닮았습니다. 닮았다면 닮은 비가 나오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계속해서 축소되는 모양이죠. 계속 축소되는 모양이죠. 자, 모두가 닮았기 때문에 이 닮은 비가 일정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로 받을 수 있냐면 어떤 얘기다? 일정한 비율로 축소가 된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가 가나요, 학생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수열은 등비수열을 이룰 겁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첫 항 구하고 공비 구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항 금방 구할 거니까 구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길이 2길이었고 이 길이 3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10이죠.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 A1은 얼마입니까? 6번 반복할 때 남은 정사각형 길이를, 요 길이를 A6으로 정의할 겁니다. 그럼 A1은 1회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정사각형의 한 배는 길이겠네요. 루트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 다음 공비를 볼 때는 어떻게 바라본다? 닮은 비를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닮은 비. 해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최초로 나와있는 요 큰 사각형, 얘의 한 배의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4였죠. 4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배의 길이가 얼마니까? 루트 10이죠. 이게 바로 닮은 비입니다. 이게 바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닮은 비는 얼마다? 이제 얼마입니까? 4대 루트 10이 될 거고요. 자, 이걸 4로 나눠주면 1대 얼마입니까? 4분의 루트 10이 나옵니다. 즉 파란색 변의 한 변의 길이를 1로 가정하면 두 번째 빨간색 변의 길이는 얼마다? 4분의 루트 10이 된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사각형의 길이 이 4에다가 곱하기 이 비율인 4분의 루트 10을 곱하면 두 번째 양이 루트 1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결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이게. 자, 이와 같은 도형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자? 길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구해서 앞에를 1로 간주했을 때 곱해진 이 수치 뭡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면적이라면 이거의 제곱이 바로 공비가 되겠죠. 왜냐? 면적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 될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의 요령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 정의했네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A에는 얼마입니까? 루트 10 곱하기 4분의 루트 10에 n-1제곱의 형성이 될 거고요. 구하는 A6은 얼마입니까? 루트 10 곱하기 4분의 루트 10에 6에서 뺐으니 몇 점입니까? 5제곱이 되겠네요. 결론 루트 10에 5제곱 있고요. 곱하기 4의 5제곱이겠네요. 얼마입니까? 2의 10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적도록 합시다. 그러면 루트 10은 정정합시다. 하나 있고 5제곱 했으니까 몇 제곱입니까? 루트 10은 6제곱이 되겠죠. 그럼 루트 10이 6개 있으면 10은 3개 있을 겁니다. 10이 3개라면 2가 3개 있고요.
5도 3개 있네요. 그 중에 2가 10개 있답니다. 답은 얼마니까 이제 2의 7제곱분의 5의 세제곱이 돼서 얼마다? 그럼 이제 128분의 125가 나올 거고요. 이 수치를 더한 값 PQ 더해달랍니다. 이제 답은 얼마입니까? 답은 얼마니까 253인가요? 답은 얼마다? 253이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닮은 비를 무슨 수로 구했는가 꼭 좀 잘 익혀두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의학기술이 발전했답니다. A 질병에 걸리는 사람 수가 매년 자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답니다. 벌써 보는 순간 등비 이루겠죠. 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에는 9만 명이 서로 발생했고요. 이 중에 3만이 얼마다?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에 발생했답니다. 자, 처음 출발 연도를 먼저 적겠네요. 적어볼까요? 2011년, 2012년 쭉 나와서 자, 나와 있는 게 2021년부터니까 어딘가에가 2020년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또 2021년이 있고요. 2022년이 있고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은 2030년까지죠. 이게 바로 20년간이 됩니다. 그 중에서 3만 명은 2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로 발생한 환자 총합이 3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21년 11년부터 20년까지 발생 환자는 총 9만 명에서 3만을 뺐기 때문에 6만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 가능하죠. 자, 이제 저희가 구하는 건 뭡니까? 2031년입니다. 이 바로 다음 연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새로운 환자가 2011년이죠. 이 환자의 몇 배입니까?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을 이 환자 수를 A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12년은 얼마입니까? AR이겠죠. 맞나요? 2020년이면 항수가 10개입니다. AR의 9제곱이 되겠죠. 물론 이제 AR의 얼마입니까? 1제곱이 될 거고요. 쭉 나가게 되면 항수가 20개죠. 20년 동안이니까 얼마입니까? AR의 19제곱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2031년은 얼마입니까? AR의 20제곱이겠네요. 그럼 저희가 구하는 거는 뭡니까? 이제 얘가 2031년에 발생한 얘가 요놈의 몇 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 K는 어떤 꼴로 형성이 됩니까? 자, 얘가 얘의 몇 배냐입니다. 그러니까 A분의 기준분의 내가 원하는 AR의 10제곱이다. 이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답 비율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10명이랍니다. 이게 20명이면 2배지요. 보이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얘로 나눠야 되겠죠. 이 수치를. 같은 방식이죠. 자, 얘가 A의 몇 배냐. 즉 이 수치를 A로 나눠달라. 그 답은 얼마가 됩니까? 이제 답은 이제 R의 20제곱 되네요. 자, 얘만 구하러 갑시다. 자, 얘를 구하려고 들여다봤더니 이거 등비합이죠. 맞나요? 이거 등비합입니다. 물론 등비합 구하는 공식을 두 개를 써서 연방을 풀어서 6과 3이라고 적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렇다면 식이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등비합으로 적어보세요. 학생들 이거 등비합으로 적어보세요. 되게 식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지 말고 항수 몇 개입니까? 이거 10개네요. 10개 10개죠. 얘도 10개네요. 저 배운 사실 등비수를 이루는 것 중에서 동일한 개수만큼 더해서 나온 수도 무슨 수를 이룬다? 등비수를 이룬다고 저희는 배웠네요. 그러니까 얘를 더한 게 6만이고요. 얘를 더한 게 3만입니다. 보이나요? 그러니까 얘네끼리도 등비수를 이루겠죠. 그럼 이거 공비 얼마입니까? 공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네요. 보이나요, 학생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A값하고 펜을 바꿔볼까요? 이 A값과 요 AR의 1제곱을 이 비율을 보자면 곱하기 얼마 했습니까? 곱하기 R의 1제곱 했네요. 그럼 당연하게 이 AR과 이 바로 다음에 얼마 했습니까?
A의 R의 11제곱 했겠죠. 여기도 얼마 곱했습니까? 당연하게 R의 1제곱 곱했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수치에다가 곱하기 R의 1제곱을 하면 이 수치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네요. 그 바로 공비의 개념이죠. 그 공비분의 얼마다? R의 1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앞에 적어져 있는 이 각각의 항들에다가 R의 1제곱을 곱하게 되면 뒤에 나와있는 각각의 항들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가? 그 바로 저희가 원하는 공비의 개념이죠. 얼마를 곱해야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비분의 얼마다? R의 1제곱이다. 다 나왔네요. 구하는 값 R의 20제곱입니다. 제곱해달라는 얘기네요. 답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등비 합관 공식을 적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자, 특히 1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자, 뒤에 나와 있는 답안지 풀이와 약간은 다르게 선생님 나름대로의 좀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익히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사계수학학원 박범균 선생님이었습니다.